여러분, 많은 남성이 고민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매일 사정하면 우리 몸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건강에 이로울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활력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서서히 에너지를 고갈시킬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전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 주제는 그동안 오해와 근거 없는 믿음, 심지어 죄책감이라는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성의 건강과 관계, 그리고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침묵을 깨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성장하는 우리 커뮤니티를 보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또한 남성 건강에 대해 매일 정직하게 소통하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방법,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매일 배출함으로써 수면 질 향상, 스트레스 감소, 자신감 상승을 경험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거나 장기적으로 성기능 저하를 겪기도 합니다. 즉, 정답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물학적 특성, 습관, 그리고 생애 주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의 신체가 성 건강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10년차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복잡한 과학을 여러분이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으로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타 샤르마 박사입니다. 지난 10년간 40대부터 80대까지 남성들이 성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의사와 친구 사이의 편안한 상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매일 사정할 때의 놀라운 5가지 이점과 주의해야 할 5가지 잠재적 단점,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태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 호르몬과 기분 조절, 사정 시 뇌에서는 엔도르핀, 천연 통증 완화제, 도파민, 보상 및 동기부여, 옥시토신, 유대감 형성, 세로토닌, 기분 안정제, 이 분비되어 신경계를 재설정합니다. 이는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수면 질 향상, 사정 후 분비되는 프로락틴은 휴식과 숙면을 유도합니다. 잡생각이나 가벼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남성에게 천연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하여 다음날 더 높은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혈류 및 순환 개선, 절정감은 전신 운동과 같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혈관 개통의 미니 워크아웃 역할을 하며 발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전립선암 위험 감소, 하버드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사정이 전립선 내 노폐물과 염증 요인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면역체계 지원, 연구에 따르면 성적 흥분과 절정감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글로불린 수치를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와 결합하여 전반적인 면역력을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단순히 자주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 6, 7회,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경우 월 2, 3회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적정 빈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40대, 월 13회 이상일 때 약 28%의 암 위험 감소 효과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 2에서 4회 권장, 50대,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2%씩 자연 감소하므로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월 1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 1에서 3회 권장,
60대 이상, 월 4에서 8회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0에서 2회 권장. 중요한 것은 특정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과 컨디션에 맞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적 행동.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그 욕구에 조종당하고 일상생활이나 관계에 지장을 준다면 이는 강박의 영역입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재배열되어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도피처. 사정이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면 근본적인 감정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명상 등 다른 건강한 배출구와 병행해야 합니다. 정자수 감소.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매일 사정은 정자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자가 보충되는 데는 보통 48에서 72시간이 걸리므로 가임기에는 2에서 3일 간격을 두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감각 및 욕구 저하. 너무 잦고 반복적인 자극은 뇌의 도파민 반응을 무디게 만들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흥분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짧은 휴식은 감각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행 능력 문제. 급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신체가 그 속도에 적응하여 조루나 수행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 조절과 마음 챙김을 통해 리듬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클리닉을 찾았던 64세 로버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무기력함에 빠져 이 나이엔 다 끝난 것 같다며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는 욕구가 아닌 습관적으로 매일 사정을 해왔고 그 결과 아내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정 주기를 2에서 3일 간격으로 늘린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고 성욕도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 만에 아내와 다시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50대에서 70대 남성들에게서 이런 변화는 흔히 일어납니다. 수치심이나 혼란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할수록 일상의 자유와 존엄성은 높아집니다. 매일 사정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인지 아니면 균형이 필요한 신호인지는 스스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을 위한 실천 단계입니다. 1단계, 신체 관찰. 2주 동안 자신의 에너지, 기분, 성욕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2단계, 실험. 매일 해보기도 하고 며칠 간격을 두어보기도 하며 어떤 상태가 최상인지 확인하세요. 3단계, 균형. 성적 배출을 전반적인 웰빙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하세요. 4단계, 소통. 파트너와 대화하고 발기력 변화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매일의 사정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인식의 문제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더 큰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활력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남성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이해받을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활력은 지켜낼 가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